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10% 빠졌다가 다시 10% 올랐다.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 안이하다. 그리고 덧붙인 충격적인 경고,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과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2배가 더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은 최근 열린 투자자의 날에서 미국 시장에 대해 이례적인 수준의 낙관론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건 진짜 위험한 신호다라며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강하게 언급했는데요.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수준만 해도 충분히 극단적이라고 평가하며 진짜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이미 다이먼만의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시티그룹 CEO인 제인 프레이저는 블로그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멈추고 고용도 미루고 있다. 지금은 협력의 시대가 아니라 전략적 자국 이익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관세, 공급망 불안, 그리고 수요 충격까지 연쇄의 파장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금융시장은 지금 겉보기보다 훨씬 더 불안정하다. 관세, 물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요. 그리고 리더십 공백 가능성까지 이제는 낙관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증시는 미중 간 관세 완화 소식에 힘입어 다우존스는 플러스 0.1%, S&P 500과 나스닥은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트리플 A 신용 등급을 잃었음에도 주가는 올랐죠. 하지만 과연 이 반등은 진짜일까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재정 건전성 붕괴입니다. 무디스는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죠.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감세를 연장하면 향후 10년간 4조 달러 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은 7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정은 지속 불가능한 경로에 있다. 의회가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파월은 핵심 지출 항목으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셜 시큐리티, 그리고 이자 지급을 지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방이나 복지 말고 이 구조적인 의무 지출을 손대야 진짜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렇다면 백악관은 어떤 반응일까요? 대변인 카롤라인 레빗은 말합니다. 무디스의 평가는 동의할 수 없다. 중동 순방을 통해 수조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말이죠. 백악관 경제자문 미라는 감세안 통과가 GDP를 최대 5.2%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성장으로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장에서는 너무 낙관적인 가정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증시 반등, 관세 완화, 금리 인하 기대, 표면적으로는 좋은 뉴스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재정위기,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폭탄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이 말한 대로 이제는 진짜 문제를 마주할 시간입니다. EV 섹터주는 엇갈린 반응을 보여주었는데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리비아는 상승으로 이끌었습니다. 하루 만에 마이너스 5.63% 급락, 투자자들 사이에 다시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류시드의 종가는 2.68불이었고 전일 대비 마이너스 16센트, 장중 저가는 2.61불, 고가는 2.78불이었습니다. 시초가는 2.74불이었지만 아침부터 하락세가 정말 강하게 나타났었죠. 특히 주가가 장 초반 급락 후 오후에 거의 움직임이 없는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무려 1억 4,200만 주, 이는 평균 거래량인 1억 800만 주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단기 세력 또는 기관의 매도세 유입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매수 대기는 600주, 매도 대기는 11,700주로 매도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보수적으로 돌아선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최근 차트를 보면 5일 연속 양봉, 즉 강한 매수세 유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온 장대 음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째, 상승 피로감에 따른 차익 실현 매도세가 나왔고요. 둘째, 단기 저항선 2.84불에서 매물 벽에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거래량이 폭발적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패닉 매도라기보다는 일시적인 숨고르기로 볼 여지도 있는 구간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장 리스크를 이용한 공매도 공격을 다시 한번 크게 받았을 수도 있겠고요. 주가는 크게 한번 조정해 왔지만 아직은 방향성은 잃지 않은 만큼 다시 올라서야 할 것입니다. 루시드의 주식을 무려 60%나 더 사들인 대형 투자자, 바로 650억 달러 자산을 운영하는 디이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테슬라 주식은 팔고 루시드를 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게다가 이번 분기는 딜리버리 기록, 사실상 숫자 부풀리기 논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관 투자자들이 진짜 베팅한 이유, 그리고 숨겨진 리스크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1분기 D샤는요, 루시드 주식을 1,522만 주 추가 매수했습니다. 총 보유량은 약 3,967만 주, 가치로는 9,600만 달러. 이제 루시드의 네 번째 큰 기관 투자자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 테슬라는 42.8% 비중을 축소시켰죠. 리비아는 거의 다 팔았다가 소량으로 재진입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장 내에서 루시드에 대한 선택적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루시드에 들어오고 있는 건 D샤만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이요. UBS, 뱅가드, 골드만삭스 등 기관 전체 보유 주식수가 3개월 만에 약 30%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세가 아닌 기관들이 루시드의 바닥을 확인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루시드가 발표한 1분기 딜리버리 수치에는 의문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딜리버리 실적 중 약 300대는 렌터카 회사에 판매된 차량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이 차량들은 실제로 루시드가 다시 리스 형태로 재임대한 것, 즉 실질적인 고객 판매는 아닌 셈이죠. 이러한 내용이 전해지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일까요?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실적을 띄울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성과 수요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북미 판매량과 중동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숫자만 보면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단기 노이즈를 넘어서는 전략적 시선, 그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